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은 언제인가요? 차가운 새벽 공기에 파묻혀 있던 부엌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는 듯한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성소처럼 따스한 불빛과 고소한 밥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한적한 마을의 작은 부엌에서 이래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주전자를 2개의 낡은 보온병에 물을 부었습니다.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물김이 부엌 가득 퍼지며 바깥의 매서운 바람과 대비되는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걸어온 세월처럼 낡아버린 양은 프라이팬을 조심스레 꺼내요.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탁탁 불꽃이 튀고 장작이 서서히 타오르며 빨간 불길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지듯 빛을 밝혔습니다. 프라이팬에 돼지기름 1스푼을 천천히 녹여가며 할머니의 눈빛은 어디론가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어제 남은 찬밥 한 그릇을 부어 볶기 시작하자 지지직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할머니의 삶의 소리처럼 오래도록 귀를 울렸습니다. 볶음밥이 노릇하게 익어갈 무렵 할머니는 달걀 하나를 톡 깨서 넣고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달걀물을 새우며들게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나리 액젓 한 방울을 떨어뜨리자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향이 부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바깥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틈새마다 스며들어 몸을 떨게 했지만 할머니의 부엌만큼은 작은 온돌방처럼 포근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금세 지은 따끈따끈한 볶음밥 2접시를 정갈이 상에 올렸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향만으로도 마음까지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열리며 잠에서 덜 깬 듯한 얼굴로 손녀딸 혜인이 들어섰습니다. 한껏 졸린 눈으로 슬리퍼를 질질 끌고 할머니가 차린 밥상을 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할머니, 더 주무셔야죠. 할머니는 낡은 죽부인 의자에 앉아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조심스럽게 따르며 다정히 웃었습니다. 어서 세수하고 밥 식으면 맛이 없단다. 맛이 없단다. 혜인은 재빨리 세수를 하고 돌아와서 볶음밥을 한 숟갈 떠먹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할머니 볶음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숟가락을 든 손녀의 해맑은 얼굴에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인은 밥을 다 먹고는 할머니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일찍 퇴근할게요. 오후에 할머니 모시고 군청까지 다녀올게요. 할머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저는 언제나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는 혜인의 말을 들으며 묘하게 울컥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손녀의 든든한 목소리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나를 깨워주는 듯했습니다. 혜인은 급히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대문 너머로 사라지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접시 하나를 들고 찬장 위로 조심스레 얹을 때마다 마음속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히는 듯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할머니의 귀를 간지렸습니다. 하지만 부엌 한 구석에 남은 볶음밥 냄새만큼은 여전히 삶의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나무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며 주름진 손을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빨갛고 힘찼지만 손은 세월의 무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지네. 할머니의 속삭임은 부엌 가득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레 부엌을 치운 뒤 천천히 손을 닦고 찬장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그 상자에는 할머니의 삶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보물이라도 만지듯 사진 하나하나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할머니가 아직 젊고 회사했던 시절, 83, 직조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할머니는 빳빳한 면 작업복을 입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떨렸었지.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회상했습니다. 그 사진은 군부대 기자가 우연히 공장을 방문했을 때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기계음이 쉴 새 없이 들려오던 공장 안에서 할머니는 땀에 젖은 손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기자는 웃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고 그 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은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긴 치마 저고리와 손에 꼭 쥔 흰색 글라디올러스 꽃다발. 사진 속 신랑인 소년감은 곧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할머니는 그의 옆에서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쪽, 바랜 푸른색 천막 위로 그려진 두 마리의 흰 비둘기. 마치 그 시절의 소박하지만 순수했던 사랑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1974년 10월 2일. 새로운 기쁨. 하지만 조국의 임무도 잊지 말라. 참. 사진 뒷면에 적힌 문구를 읽으며 할머니는 흐릿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문구는 전쟁의 상흔이 여전하던 시절 나라의 부름을 우선해야 한다는 구호였지만 할머니에겐 그저 한없이 따스하고 순박했던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초라했습니다. 예식장은 없었고 음식도 단출했습니다. 신부의 드레스 대신 할머니는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흰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꽃다발도 이웃 언니가 시장에서 사다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결혼식에서 할머니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웃음이 참 많았지. 할머니는 사진 속 자신을 보며 중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들의 돌잔치 사진. 어린 시절의 아들이 할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었고 할머니의 눈가는 그 사진에서도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들의 해맑은 웃음은 긴 세월 동안 할머니가 견뎌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진을 차례로 넘기던 할머니의 손이 봉투 하나에서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빨간 우체국 도장이 찍힌 소환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도착한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를 볼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속엔 수십 년의 인내와 억눌려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 다시 꺼내 읽을 때마다 글자가 더 선명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끝낼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 종이를 조심스레 다시 접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부엌에 불빛이 아늑하게 깜빡였습니다. 바깥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지만 할머니의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 생각만으로도 할머니의 어깨는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들을 조심스레 다시 상자에 넣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마다 손끝에 닿는 사진들은 한 장 한 장이 할머니의 지난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꾹꾹 눌러왔던 기억들이 사진 속 인물들의 미소에 겹쳐지듯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덧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어왔고 할머니는 찬장문을 닫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거실로 들어서며 낡은 가구와 빛바랜 커튼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은 몇 장이나 넘겨졌을까? 할머니의 세월처럼 그 달력도 바스락거리며 처음에였네 벗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아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낡은 나무로 된 화장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할머니가 쓰던 작은 유리병과 오래된 머리빗, 그리고 한 장의 작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있었고 옆에는 신혼 시절의 남편, 소년감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손으로 사진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바로 그때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주전자 하나가 흔들려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전자는 예전부터 소년감이 차를 마실 때마다 애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차를 끓이고 찻잔에 조심스레 따르던 그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마음속 깊이 된뇌였습니다. 차를 따르던 그 손길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주전자를 다시 올려놓고 장작이 타들어가는 부엌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아직 따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타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부엌 창문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손끝이 시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한없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작은 목도리를 챙겨 목에 둘렀습니다. 그 목도리는 손녀 혜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목도리 하면 따뜻할 거예요. 혜인의 말이 귀에 맴돌며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해는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겨울 하늘과 그 너머로 노을빛이 살짝 스며드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자 할머니는 주방 옆에 작은 나무 문을 열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루는 오랫동안 그녀의 안식처이자 세상과 이어진 작은 창문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의 머리칼과 목도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송의 마지막 확인서였습니다. 손끝으로 문서를 살짝 쓸어내리며 할머니는 문득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오래전 이곳으로 시집왔던 날, 신부라기보다는 새로운 집안의 일꾼으로서 맞이한 그날, 할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소년감은 무뚝뚝했지만 당시 마을에서는 점잖고 믿음직한 사내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참 복 많은 여인이라 했지만 정작 그 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지. 이 집의 규율, 이 집의 법도가 나를 이렇게 올가맬 줄은. 할머니는 다시금 봉투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결혼 첫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방에 놓인 촛불 하나. 그 불빛 아래서 할머니는 살포시 이불을 끌어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옷을 벗고 등을 돌린 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시작된 결혼 생활.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있었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운명이려니.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구안, 끝없는 명절 준비,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오가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에 할머니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눌러왔던 마음이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만 했을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마루 끝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목자의 벽,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흔적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 이 집의 법도도 남편의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찾을 거야.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내디딘 한 걸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며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이 부엌 창문 너머로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방의 불빛은 더 이상 밝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여전히 소년감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앉았던 반다디장 위에는 그의 군복과 낡은 훈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군복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군복은 여전히 반듯했고 군번줄의 메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당당했지. 세상이 알아주니까. 집안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지. 할머니는 군복에 대고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속내를 털어놓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에는 아내를 향한 무심함과 고집만이 있었음을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옛 군복을 다시 가지런히 접으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껏 억눌렸던 마음이 천천히 풀어지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집안일만 하는 아내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을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결심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녀 혜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혜인은 주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셔야죠.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어요. 혜인의 다정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인은 작은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 부엌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오늘 시장에서 사온 떡이에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혜인이 내미는 떡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묘한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떡 하나가 떠가다가 마치 그녀에게 처음으로 주어지는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떡은 쫄깃하고 달콤했습니다. 그 작은 단맛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혜인아. 할머니는 혜인을 바라보며 누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혜인은 부드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저랑 함께 계시면 돼요.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내로만 살았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겨울의 찬 공기가 여전히 매섭게 몰아쳤지만 그 밤 할머니와 혜인이 나눈 웃음소리만큼은 봄날처럼 따스하게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리고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작은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군청 가야죠. 다녀오시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오자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군청으로 향하는 길. 차창에 비친 빗방울들이 할머니의 지난 세월을 닮은 듯 흘러 내렸습니다. 혜인은 창가에 앉은 할머니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섭지 않다. 혜인아,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니까. 군청 앞에서 내린 두 사람은 마치 새로운 문을 열기 전의 긴장감으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빗방울은 여전히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흐릿한 빛 속에서도 선명히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군청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마다 마음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한 층씩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끝이 보이네.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 말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할머니는 입구에서 살짝 떨리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군청 민원실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할머니는 고요히 하지만 당당하게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혜인은 할머니의 옆에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 끝나면 우리 둘이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요. 할머니는 그 말에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맛있는 점심도 나를 위해 먹는 거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할머니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던 담당 공무원의 손길이 바삐 움직였지만 할머니는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도장을 꾹꾹 눌러찍고 모든 절차가 끝나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아내라는 이름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인은 옆에서 할머니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홀가분함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살아온 할머니의 고단한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나도 진하고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볶음밥을 짓고 사진을 매만지며 지난 추억을 되새기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동안 놀러온 감정들이 하나하나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혜인과의 따뜻한 대화, 함께 먹는 국밥 한 그릇에서도 진심 어린 가족의 온기가 전해졌고 결국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할머니의 결심은 우리 모두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지요. 이 이야기를 보며 늦은 봄도 결국은 봄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안에 작은 희망과 봄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으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공감이야말로 팀워크 충원 그냥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처럼 앞으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가봐요.